이제는 뭐 노트북 시작하고 뭐 이런 거는 이슈가 아니죠. 더 이상 이제 이슈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파이ML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트북을 만들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이제 일단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타이틀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제 대망의 5일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제 성립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넘파이 뭐 펜다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제 항상 이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모델 평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항상 이제 요 두 개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를 조작을 하면 연속된 셀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여러 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처음 두 개의 셀을 4일차 노트북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해서 5일차 노트북에다가 이제 붙여 넣습니다. 이 붙여 넣을 때는 이제 이 기본적인 동작이 선택된 셀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도록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제일 처음에 셀이 뭐 남는데 그 뭐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실행하면 되는데 뭐 사실 이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Shift 엔터 키 이제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제 런에서 그 이제 모든 셀들 뭐 그래봤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이제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이제 다 실행을 하겠다.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셔도 편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실행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Shift 엔터 키를 두 번 누르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겠죠. 사실 이제 이 두 개 정도는 그냥 뭐 Shift 엔터 키를 입력하는 게 더 빠른데요. 혹시 이제 이후에 여러 개의 셀을 이제 한꺼번에 실행하거나 아니면 공유 폴더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리는 노트북에 동작을 이제 확인하거나 뭐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일단은 제가 올려드린 거를 이제 run 5를 해가지고 그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잘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이제 살펴볼 건지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 학습에서 어제 이제 결정 트리 앙상블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제 성립된 그런 것들이고, 이게 그 지금 시점에서는 30년 이상, 3, 40년 전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의 이제 집합들이다. 애석하게도 이제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신경망의 과도기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백서에도 좀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사실 이제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다 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2.3.9절의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제 다른 과정에서 상세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 과정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또 딥러닝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 다음에 들으실 만한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딥러닝 심화 과정 합니다. 그죠? 쳇바퀴죠.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대로 그 영역이 좀 있는 편이고 딥러닝도 딥러닝대로 이제 논의 사항이 이제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딥러닝을 뭐 여러 가지 응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기본적인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요거를 시작했어요. 하기성과 오픈소스를 활용한 이제 딥러닝이 이제 알파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게 요거 했는데 요일 과정에서 이틀 머신러닝 얘기하고 나머지 한 이제 3일 딥러닝 유지하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머신러닝 따로 분할시켜서 이제 5일 과정을 만들었고 그런데 요 두 개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어 처리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 챗GPT 때문에 급조한 과정은 아닙니다. 이거 2017년부터 제가 운영해오고 있었던 건데 그 챗GPT가 이제 생겨가지고 뭐저 티켓버스에서 이제 챗GPT라고 하는데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건데 내용은 물론 이제 최신의 내용으로 갱신은 늘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급조하는 건 아니고 2017년부터 이제 하는 그런 난이도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일 높아요. 왜냐면 이제 요거 세 가지를 다 깔고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이제 딥러닝 자연어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자연어가 비정형성이 이제 강하고 데이터의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도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기술의 어떤 방향성과 이제 개인의 전문성의 개발적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이제 제가 멀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또한 그 이거를 이제 넘어서 그 우인의 과정에서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에는 이 지도 학습의 이제 2.3절의 지도 학습에 대한 소개가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1시간 이제 일찍 끝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3, 4, 5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야, 뭔가 이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뭐 종류는 많은데 이 내용이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3.3절의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은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 x의 크기를 줄이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요 3.4절하고 3.5절 차원 축소와 이제 군집은 이제 전혀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요 이제 4장에서는 요 대체로 요 4.7절의 특성 자동 선택은 그 큰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결국 이제 모델 기반의 특성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선호되기 때문에 네, 결과론적으로 특성이 이제 선택되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니까 굳이 이제 통계적 방법론들을 이제 통해서 하는 것이 큰 가치는 없다. 이런 점들을 이제 이미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변환 과정들이 이제 그 중요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 변환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고요. 요 상호작용과 다항식의 경우 요 다항식을 우리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요 4.1절의 범주형 변수 요 내용은 4.1절부터 4.3절까지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범주형 변수에 대한 처리를 하는 API에 대한 소개니까 사실 이제 4.2나 4.3절은 그냥 4.1절에 그냥 들어왔어도 이제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제 노력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간결하게 언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의 모델 평가 성능 향상,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요한데 논의를 안 했잖아. 네, 했어요. 좀 했어요. 요 5.2절에 이제 그리드 설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튜닝입니다. 근데 요 튜닝을 그냥 우리는 이제 4모드로 했는데, 그게 이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이게 변수가 2개 이상 증가하면 4모드를 여러 개 써야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편리한 API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그리드 설치 자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할 거고요. 또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5.2절의 이 교차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수동으로 골라서 좋은 분포를 찾는 거에 이제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이고요. 그리드 설치와 이제 같이 그리드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전개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후에 이런 거 한다면 이런 얘기는 언제 할 건데, 요거는 우리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성능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성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걸 이제 믿을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2장의 마무리 과정 속에서 살펴보게 되니까, 5.1절과 5.2절은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들 마무리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5일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전문가가 이제 될 수 있느냐, 그죠? 요 8장에 보시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5일 만에 연봉 2억 받는, 3억 받는 전문가가 되긴 좀 어렵죠, 그죠? 요새 머신러닝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5일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패키지 관광 같은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패키지 관광도 이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느낌이 이러하구나. 주요 관광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헤매는 시간들을 좀 절약해 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패키지 관광의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것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언제나 그냥 10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 이제 10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 특히나 요새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내가 이제 어떤 부서로 이제 조금 이제 좀 젊으신 경우에 내가 어떤 부서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망이 있냐, 이 트랙을 이제 쫓아 올라가면은 이게 뭐 할 만한 그런 거냐,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트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 내에서도 다른 트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와 이제 머신러닝 트랙으로 내가 이제 전문성을 개발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건 리뷰를 아무리 많이 봐도 사서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막 유튜브에서 막 좋다고 해도 결국 사봐야 돼. 마찬가지로 이 머신러닝도 결국은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5일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토이 데이터잖아요. 그냥 정말 이제 간단한 형태의 이제 토이 데이터들인데, 토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못하면 이제 그보다 더 나은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이 데이터로만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아쉬워요. 왜냐면 여기까지 이제 잘 이렇게 성립하면, 이제 만약에 5일 과정이 잘 성립이 됐는데 이게 한 달 과정.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알고리즘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해봅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근데 우리 이제 5일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관광이니까 이렇게 와 해서 뭐
사진 찍고 이제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페스트 캔버스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막 3개월 가죠. 뭐 이런 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은 이제 그 아예 내 분야를 포기하고 이렇게 완전히 나는 저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경력을 개발하겠다. 그래갖고 막 직장 이제 그만두시고 막 이제 경력 완전히 전환하시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3개월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멀티 캠퍼스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조직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해당 내 직무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끝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우위를 받으면서 이제 관광이 잘 진행되면 이제 이미 잘 그 성립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쫙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너무나 이제 간단하고 이제 한심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제 단순한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다들 이제 오셨으니까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상의 드렸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요도를 반영해서 교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가치를 대체로 중요도를 반영해서 이제 다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상의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마지막 상황을 같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는 더 이상 별로 흥미롭지 않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토이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캔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요 이제 다 토이 데이터죠. 캔서, 로드 캔서, 보스턴, 로드 보스턴 다 이제 토이 데이터입니다. 옛날 데이터들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데이터로부터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 한계점도 명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예를 들어서 애기들한테 그 가나다, ABC 그리고 멍멍이랑 고양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죠? 그 우리 아이만 해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강아지를 다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고양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고양이를 다 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강아지와 멍멍이를 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인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반대로 또 우리 집에 이제 멍멍이도 있거든요. 우리 멍멍이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집 멍멍이는 그 딥러닝에서 조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교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 이제 멍멍인데요. 모찌입니다. 모짜가 됐네. 요새 이제 그 10살 넘으니까는 조금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처럼 이제 10살 이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안 세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딥러닝에서 요 일부러 이게 강아지인가 사슴인가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뿔까지 씌웠어요. 방해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보고서 얘를 이제 사슴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제 멍청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런 저의 적극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제 찰떡같이 강아지다. 그리고 말티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 강아지 이제 왜 소개를 해드렸냐면 우리 집 강아지가 까막눈이죠, 당연히. 글자도 못 읽고 사람 말도 그 간단한 거 아니면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S가 이제 중요하다. 근데 우리 집 강아지가 이제 까막눈이니까 이제 서당계 3년이라고 이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얘를 TV야 이제 뭐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이제 주고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주면 그 언젠가 얘가 한글을 깨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그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 개들의 그 인지적인 모형이 언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모형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이제 데이터는 인터넷의 규모로 크게 증가했는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모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쉽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이제 텍스트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 그 납득할 수 있는 이제 모형이 이제 생긴 거고 그 효과가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은 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긴 한데 또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지식은 텍스트의 형태로만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이나 그림이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는 이제 미묘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조직에서 이제 그 각 부서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 미묘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 좀 안 친하고 또 이제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한테 뭘 이제 부탁해야 되고 이런 미묘한 그런 것들도 다 지식인데 그게 인터넷에 써 있지 않아요. 뭐 블라인드에 써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지식들이 다 텍스트로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애기들을 교육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빠 꽃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전의 정의를 보여준다고 해서 꽃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이 텍스트의 형태가 아닌 것을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사실인데 지금 현재 모형은 텍스트에 적합한 모형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텍스트만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 세상을 이해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이제 모형을 떠나서 에이전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일단 이 에이전트는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생성형 그 요런 AI들이 있는데 이 생성형 AI들을 요 에이전트화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풀어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오류도 많고 이제 논란의 소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상호작용 자체도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그 인공지능들은 전산화된 인터넷이 자신의 세상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육신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전산화된 것들만을 경험하는 에이전트가 우리와 같은 이제 그 현실에 대한 그런 지식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주요한 한계점으로서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이 간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낼 것인가가 이제 다음에 어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지만 당장 2030년대 전까지는 지금 이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그 인공지능이 좋기는 좋은데 지난번에 그 헬리콥터 조정법과 관련돼서 그 비유 드린 대로 얘가 아무리 똑똑해도 현실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앙상블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렸고 결과적으로 이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남의 말 너무 많이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어제 이제 결과를 이제 재현해 보겠습니다. 사이클론의 앙상블르하고 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와 랜덤 포레스트 이제 리그레서 요 이제 일단 두 개가 있겠죠. 일단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뭐 캔서용으로 하나를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n estimaters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값이 이제 100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evaluate 모델을 통해서 요 이제 캔서 포레스트를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캔서 데이터 이제 캔서 타겟이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매번 그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스트래티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논의가 됐고, 스트래티파이를 한다고 해서 랜덤 스테이트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관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제일 많이 활용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의 이제 쇼다운 스타일로 한번 해보죠. 이제 리니어 모델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리찌와 이제 라쏘 요게 이제 그 회귀기 리그레서들이고요. 사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해도 되긴 하지만 한꺼번에 만약에 이제 하려면 이제 그 줄바꿈 하려면 이제 괄호를 좀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분류기는 사실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쓸만해요. 그래서 이제 리그레서 그리고 이제 클래시파이어 분류기 얘는 이제 얘도 이제 한국말로 하죠. 회귀기죠. 그러면 이제 그 각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캔서 대 캔서 그리고 이제 요 리니어 모델에서 이제 최신으로 이제 제일 좋은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쇼다운 스타일로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캔서에 대해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제 상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추가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정을 이제 하고 얘 이제 C 1.0이고 페널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L2입니다.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 그러면 이제 이벨루에이트 이제 모델을 이제 수행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캔서 이제 데이터 캔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알고리즘을 이제 한꺼번에 비교하시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벨루에이트 이제 모델을 수행할 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제 결과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이제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뭐 구분해서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깔끔하게 이제 다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고, 캔서가 이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일단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선형 모형에서는 이제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높은 수준으로 이미 나왔어요. 나왔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선형 모형이라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데이터긴 하고 그 의미는 좀 심각하죠. 종양 데이터긴 한데 지금처럼 이제 96, 뭐 94, 뭐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이거를 이제 튜닝을 하는 기준을 잡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 요 랜덤 스테이트 0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했는데 이게 알고리즘마다 그 분포 좋아하는 분포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 랜덤 스테이트를 만약에 우리가 바꿔서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어느 한쪽에 유리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태로는 이제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대단히 이제 조심스럽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능 평가에 대한 여러 알고리즘들이 생기면 성능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원리를 아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델 평가와 성능 향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논의가 무엇이냐면 5.1절의 교차 검증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개 이상의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340페이지의 교차 검증과 관련된 논의를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수행할 때마다 뭐 94가 되고 뭐 96이 됐다가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데이터 분포가 뭐 쉽거나 어려서 그런 건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40페이지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교차 검증은 일반화 성능을 재기 위해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한 번 나누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뛰어난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해보시면은 이제 납득이 되니까 요 5번 입력을 반영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랜덤 스테이트를 수동으로 고르는 것만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반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위해서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하는 API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evaluate 모델을 잠시 조석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긴 하는데요. 잠시 이제 조작 처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스코어즈 1번 이렇게 이제 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벨리웨이트 모델하고 이제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캔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캔서 이제 타겟을 이렇게 이제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스코어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출력을 이제 해보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그 평균 값이 이제 얼마다. 초점 한 자리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잘 되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해서 랜덤 포레스트 이제 수행을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잘 되는지 이제 먼저 볼게요. 참 이거 세 자리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점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수행하는데 지금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 이제 기본 설정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현재 이제 기본 설정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5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적으로 보시면 스코어즈가 총 5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 5개의 성능을 보시면 어떤 거는 92도 나오고요. 어떤 거는 96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편차가 좀 있는 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제 94 정도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스코어즈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5라고 하는 것은 어,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서로 다른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5번 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보다 좀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은 어떤 것인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서 그 보통 웬만하면 교재가 그림을 제공 안 하거든요. 개념도를 이제 제공 안 하는데 그 요번에는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 341페이지 그림 5-1번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으로 상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교차 검증의 개념은 대단히 이제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생각해 보면 이제 상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처럼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제 5로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를 총 5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서는 요 한 조각을 검증 데이터로 설정합니다. 잘 안 보이네. 주황색 배경에서 잘 안 보이니까 요 검증 데이터 V1번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5분의 1이니까 20%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수행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20%로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납니다. 야, 근데 그러면 그냥
뭐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수행하면 되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그죠? 이건 이제 사이클러네. 얘도 이제 모델 셀렉션이죠.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 쓰면 되지. 테스트 사이즈 이렇게 이제 20%로 설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하러 이제 이걸 썼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교차 검증은 이제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를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전체를 5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요 처음에는 첫 번째 조각을 검증 데이터로 남겨두고 나머지 데이터를 이제 훈련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훈련 결과를 그야말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 마쳐지고 나서 요 남겨둔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서 점수를 이제 한번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차 검증은 이제 총 5개로 나눈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검증 데이터를 다음번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때는 1번, 3번, 4번, 5번 조각이 훈련 데이터가 되고 그 훈련의 결과를 2번 조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 총 5개로 나누면 검증도 5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검증을 5번 수행하는 것이 랜덤 스테이트를 서로 다르게 5번 수행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이제 그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어떤 값에서 다른 값으로 이제 바꾼다고 해도 이게 그 기존의 데이터들이 서로 겹칠 수도 있어요. 그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의 집합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0번으로 수행했을 때와 1번으로 수행했을 때 데이터들이 겹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차 검증은 그렇지 않아요. 이 검증 데이터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냥 전혀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데이터 집합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 검증에 대한 서술을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같이 다시 한번 이제 교재 340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개념을 이제 소개해 이제 드렸는데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고 여러 모델을 학습하는데 K겹 교차 검증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요. 5개로 뭐 5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이제 나누고, 그래서 그 5번의 분할마다 성능을 평가해서 정확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왜 했냐라고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제 좋은 경우뿐만 아니라 좀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는 이제 그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평균 성능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을 우리 적극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5장의 모델 평가 성능 향상의 논의를 끌고 들어왔고 교차 검증을 살펴봤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